자, 그 다음에는 채권의 대손 예상. 몇 번째는 이제 5번. 5번. 채권의 대손 예상. 채권의 대손 예상.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잠시만 한번 볼까요? 대손의 뜻이 뭐지?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받지 못하는 걸 예상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손 예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받지 못하는 걸 예상하는 걸 대손 예상. 자, 예를 들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1년 동안의 상품 매출한 게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있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 1,000만 원이 있어요. 대변에 상품 매출 1,0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면 손익계산서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순이익이죠. 당기 순이익. 자, 여러분 여기서 상품 매출이 뭐에 속하는 거지? 순이익에 속하는 거죠. 자, 여기에 상품 매출이 얼마 갑니까? 1,000만 원이 가죠. 상품 매출이 1,000만 원. 지금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당기 순이익 얼마라고 나오는 거야? 1,000만 원. 당기 순이익이 1,000만 원 나옵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면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가 있죠? 1,000만 원이 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이 1,000만 원입니다. 자,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는 정보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신뢰성 있는 정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진짜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속에 부실 채권이 있는지 마찬가지죠. 부실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100원만 꺼줘, 1,000원만 꺼줘, 10,000원만 꺼줘 이렇게 돈을 꺼달라고 하면 어떤 친구는 정말 나하고 절친은 뭐 돈이 없으면 만들어서도 꺼주고 싶은데 그치? 어떤 친구는 돈이 있어도 꺼주기 싫은 친구가 있죠, 그쵸? 제가 갚을까? 꼬면 제가 갚는 거 못 봤어. 많이 당해봤구나. 그치? 선생님 돈 좀 꺼줄래? 현금 없어? 내 현금 10만 원만 찾아갖고 와서 나 꺼줘. 알았지? 그리고 대손 처리해. 그리고 대손 처리하면 돼. 자, 여기 봐요.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있어요? 1,000만 원일 때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따져봐야 된다고요. 여기 상품 매출이 1,000만 원이 가서 당기 순이익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걸 다 받아야지 얘가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막 조사를 했더니 이 외상 매출금 중에서 부실 채권이 만약에 50만 원이 있더라. 다시 무슨 채권? 부실 채권이 50만 원이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요. 정보 제공을. 그래서 부실 채권은 진짜 못 받은 건 아니지, 그치? 못 받은 건 아니고 저거 부실 채권이다. 부실 채권이 될 것이다. 예상만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2월 31일에 외상 매출금 중 50만 원을 대손 예상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대손 예상하다. 받지 못하는 걸 예상을 해라. 그래서 얘를 1,0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빼서 얼마로 표시를 해줘야 돼? 950만 원. 50만 원을 빼서 95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950만 원. 그럼 얘도 1,000만 원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그치? 얼마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50만 원? 그럼 50만 원만큼 비용 처리해서 당기 순이익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치? 950만 원.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우리가 대손 예상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정 과목을 뭘로 할 거냐라는 얘기죠. 개정 과목을 이거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하는 거지, 그치? 대손 상각비라는 말을 써요. 대손 상각비. 그래서 분계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50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 비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기순이 950이 나올 거야. 그러면 대변은 요거 외상 매출금을 진짜 못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지, 그치? 부실 채권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50만 원.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 받을 돈이 얼마가 있는데 1,000만 원이 있는데 부실 채권 가능성이 있는 게 얼마 있다고요? 50만 원이 있구나. 실제 받을 수 있는 건 얼마? 950만 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실 채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용 처리하는 건 뭐로 다 했어요? 대손 상각비. 그래서 결산시가 되면 이렇게 대변에 차변에 대손 상각비 5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만 원 저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시험 문제 나온 거고요. 별개로 그 다음 연도에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외상매출금 여기 봐요. 외상매출금 50만 원이 회수 불능됐습니다. 받지 못하게 됐어요. 역시 진짜 못 받게 됐어. 그리고 분개 어떻게 할까? 자,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었던 거 못 받게 됐죠, 그쵸? 그러니까 대변에 가서 없어지시면 돼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얼마 못 받게 됐어요? 50만 원. 차변에는 돈을 못 받았을 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대손 상각비. 근데 이미 비용 처리했잖아. 여기 비용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러니까는 요거 부실채권이라고 이거 자 읽어볼까? 시작. 읽어보자. 부실채권. 다시 무슨 채권? 부실채권. 쓸 때는 대손 충당금. 읽어줄 때는 뭐라고요? 부실채권. 부실채권 50만 원. 이거 정리해서 없애주시면 돼요. 이제 차변에 대손 충당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외상매출금은 얼마가 남느냐면 950만 원 이렇게 남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는 부실채권이 있어 없어? 없죠. 이미 다 정리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별개로 선생님이 얘기해준 거고 우리 결산 문제에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잘못된 정보야. 1,000만 원 중에 부실채권 가능성 있는 게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50만 원. 그걸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정보 이용자들이. 그쵸? 위에서 뭐야? 외상매출금 1,000만 원 다 못 받는데 부실채권 50만 원이네.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치? 그래서 부실채권 50만 원만큼 비용 처리를 대손 상각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50만 원, 대변에 부실채권 얘가 좀 그렇잖아, 그지? 어떻게 부실채권이라고 써? 그래서 뭐라고 쓴 거라고 해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쓴 건데 우리는 이거 읽어줄 때 쓸 때는 대손 충당금이지만 뭐라고요? 부실채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읽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음 년도에 부실채권 50만 원 못 받게 됐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얼마? 50만 원. 그 앞에서 표시했었던 부실채권 다 정리해서 없애줘야죠. 재무상태표에는 외상매출금은 그대로 이제 950만 원이 되고 이거는 진짜 이제 부실채권이 아니지? 진짜 받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남아있겠죠. 자, 얘가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만 더 여기 보자. 하나만 더 볼게요. 거래처에 아주 심각하게 할까요? 여기 봐요. 대표이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대여하다.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차변에 대표이사한테 빌려줬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단기 대여금 얼마가 될까? 1,000만 원. 단기 대여금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잘 봐야 돼. 손익계산서에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하고요. 근데 여기 들어갈 거 있어 없어 지금? 없지. 수익 비용이 없지, 그치? 재무상태표에는 자 단기 대여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저 단기 대금 누구한테 빌려준 돈이라고 그랬어? 대표이사 갚을까 안 갚을까? 안 갚는데. 실제 안 갚는 대표이사들이 많겠지, 그치? 그냥 작은 회사의 대표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회사 돈 내가 빼가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 회사지. 개인 회사는 상관없는데 주식회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안 갚는데.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잖아. 단기 대금 1,000만 원 받을 돈이 1,000만 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대요. 대표이사 갚는데 안 갚는데? 아, 갚을 생각 없대. 물어봤어, 내가. 전화해서 대표님 이거 돈 갚을 거야 했더니 내가 왜 갚아? 내 돈 빼갔는데 안 갚는다고 해. 그러면은 회계 담당자는 12월 31일에 어떤 분계를 내줘야 되느냐면 단기 대여금 1,000만 원, 1,000만 원을 모두 대손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대손 예상하다. 이거 뭐야? 다 부실채권으로 예상을 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 회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부실채권이라고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대손 충당금 금액은 얼마?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회사들 재무제표 가끔 봅니다. 그 대표이사가 빼간 돈 하나 더 못 받는다는 얘기. 다 부실채권이라는 얘기지. 이만큼 회사는 이익이야 손해야? 손해니까 비용 처리를 해놔야지, 그지? 그래서 여기 뭐 가면 돼요? 다 같이 대손 상각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래서 적자를 1,000만 원을 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쟤는 매출 채권이고 얘는 기타 채권이지. 구분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앞에 세 글자 붙여서 뭐라고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계가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금액은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1,000만 원. 이런 분계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분계를 안 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잘못된 정보잖아, 그지? 이거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대표이사가 갚는데 안 갚는데? 그럼 부실채권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1,000만 원 이렇게. 만약에 거래처에 빌려줘도 똑같은 거야. 선생님 그냥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대변의 단기 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돼, 그게. 대표이사가 만약에 죽었어. 진짜 못 받게 됐지, 그치? 그러면 그때 가서 대변의 단기 대금 차변은 뭐예요? 대손 충당금. 그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가서.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마음이 또 편해서, 그죠? 마음이 편해서 또 갚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산 때가 되면은 이숙의 부실채권이 얼마 있는지, 이숙의 부실채권이 얼마 있는지 그걸 끄집어내는데 부실채권이라고 쓰기가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쓰는 거라고요? 대손 충당금. 다시 한번 이 대여금 속에 부실채권이 얼마 있는지를 찾아내서 쓰는데 부실채권이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뭐라고 쓴 거라고? 대손 충당금. 이만큼 손해봤지? 대손 상각비. 근데 기타 채권이니까 뭐? 기타의 대손 상각비. 외상매 지금 1,000만 원 속에 부실채권을 찾아냈지, 그치? 얼마 찾아냈어? 50만 원. 근데 부실채권, 이게 참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좀 있어 보이라 뭐라고 쓴 거라고요? 대손 충당금. 그만큼 손해봤지? 뭐라고요? 대손 상각비. 그래서 얘는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해 가십니까? 매출 채권에 두 가지가 있죠. 매출 채권에 두 가지 뭐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받으럼. 자, 기타 채권에는 뭐가 있냐면 대여금, 미수금.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선급금. 그래서 얘네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은 대손 상각비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예요. 판매 관리비. 얘네는 어떤 말 쓰느냐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란 말 쓰는 거야. 기타의 대손 상각비. 얘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 영업의 비용에 속한다고 외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가자.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이거 정확한 정보 아니라고 그랬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받을 돈이 얼마 있다는 얘기야? 1,000만 원. 말도 안 되죠, 그쵸? 부실채권을 싹 찾아보는 거야. 그때는 드디어 부실채권 얼마 찾았어? 50만 원? 그럼 그 50만 원을 표시를 해줘야지. 다 같이 부실채권. 쓰려니까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좀 이쁜 말로 다 포장한 거야. 뭐로다가? 대손 충당금 50. 그 이만큼 회사는 이득이야, 손해야? 손해니까 비용 처리해줘야지. 뭐로다가? 대손 상각비. 그래서 분계가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한 거고. 자, 이 속에 대여금이 1,000만 원이 있대. 야, 이 회사 돈도 많아. 돈도 빌려주고. 알고 봤더니 누구한테 가져간 돈이야? 대표에서 가져간 돈이지. 받을 수 있대, 없대? 없대. 그 이 속에 부실채권을 찾아내서 부실채권 써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요? 대손
배상은 아 뭐야 다 부실채권이네 그치? 그럼 1,000만 원만큼 못 돌려받으면 회사는 다 손해보는 거지? 비용 처리해줘야죠. 뭐라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분계가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거라고요. 언제 하는 거라고 이런 걸? 결산 때 부실채권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